나이답게가 아니라 나답게 살기로 했다. 책 속으로 들어가다 따뜻한 위로의 시작. 내가 나로 살아도 괜찮을까? 이 한 문장이 가슴을 툭 건드린다면 원현정 작가의 나이답게가 아니라 나답게 살기로 했다는 너에게 따뜻한 친구가 되어줄 거야. 책을 펼치면 작가가 어린 시절 일본에서 제1교포로 자라며 겪었던 순간들이 눈앞에 펼쳐져. 학교에서 친구들이 너는 일본 사람이야? 한국 사람이야? 라고 묻던 기억, 그리고 한국에 와서도 완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그 어색한 공기. 그런 순간들 속에서도 그녀는 말해. 나는 나로 살아가기로 했다. 이 문장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야. 우리가 매일 고민하는 나는 누구지? 내가 원하는 삶은 뭘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의 시작이야. 이 책은 마치 오랜 친구와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아. 부드럽게, 때로는 단호하게 원현정 작가는 우리를 그녀의 세계로 초대해. 가끔은 나도 그런 생각을 하곤 해. 내가 지금 정말 나답게 살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남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 이 책은 그런 고민을 안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손을 내밀어. 자, 그럼 이 책의 이야기를 더 깊이 들여다보며 어떤 메시지와 시사점이 있는지 함께 걸어가 볼까? 책의 줄거리 나다움을 찾아가는 긴 여정. 나이답게가 아니라 나답게 살기로 했다는 원현정 필명 손임찬 일본명 오가타 마리토 작가가 자신의 삶을 솔직히 풀어낸 에세이야. 이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어. 각 장은 나다움을 발견하고 키우고 실천하는 과정을 섬세하게 그려내지. 작가가 겪은 경험과 그 속에서 찾은 깨달음은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줘. 1부 나다움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파트는 나다움이란 무엇인가를 탐구하는 시간이에요. 작가는 제1교포로 일본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어. 12살에 한국으로 왔지만 어디에서도 완전히 속하지 못하는 이방인 같은 삶을 살았지. 예를 들어 그녀는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자주 질문을 받았대. 너는 일본 사람이야? 한국 사람이야?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그녀에게 정체성의 혼란을 안겨줬어.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그녀는 늘 어딘가 어색한 존재였지. 이 파트에서 작가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 너는 어떤 모습이 진짜 너야? SNS에서 보여주는 반짝이는 모습. 아니면 혼자 방에서 조용히 책을 읽거나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긴 그 순간? 작가는 우리가 사회의 기대나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진짜 나를 찾아야 한다고 말해. 예를 들어 그녀는 어린 시절 책을 읽으며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했던 순간이 가장 나다운 시간이었다고 회상해. 그때 그녀는 비로소 타인의 판단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지. 이런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작은 깨달음을 줘. 나도 나만의 순간을 찾아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2부 나다움을 가꾸는 방법. 두 번째 파트는 나다움을 가꾸는 방법에 초점을 맞춰. 여기서 작가는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제안해. 여행, 청소, 운동, 독서, 글쓰기, 명상, 휴식, 코칭. 이 8가지 키워드를 통해 나다움을 키워가는 과정을 이야기하지. 예를 들어 여행 파트에서는 작가가 일본의 작은 마을을 혼자 여행했던 이야기를 들려줘. 낯선 곳에서 모든 역할과 기대를 내려놓고 오직 나로 존재했던 순간들. 그곳에서 그녀는 깨달았대. 내가 원하는 삶은 화려한 성공이나 남들의 인정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 있는 거야. 이 이야기는 단순한 여행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나를 돌아보는 시간의 소중함을 일깨워줘. 또 다른 예로는 청소 파트가 있어. 작가는 집안에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며 마음의 짐도 함께 덜어냈던 경험을 공유해. 예를 들어 오래된 편지나 의미 없는 물건들을 버리면서 과거의 상처나 집착도 정리할 수 있었다고 해. 이런 이야기는 단순히 물건 정리에 그치지 않아. 내 마음속에 쌓인 불필요한 감정들을 정리하면 더 가벼운 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만들지. 운동 파트에서는 작가가 매일 아침 10분씩 스트레칭을 하며 몸과 마음을 깨우는 루틴을 소개해. 그녀는 말해. 작은 움직임이 내 안에 잠들어 있던 에너지를 깨워줬어. 이런 구체적인 예시들은 독자들이 나도 한번 해볼까? 라는 마음을 갖게 해. 특히 작가가 제안하는 방법들은 거창하지 않아. 누구나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야. 3부 나답게 살아가기. 마지막 파트는 나답게 살아가는 법을 다뤄. 여기서 작가는 나다움을 지키며 세상과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이야기해.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의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그녀는 침묵하지 않고 당당히 자신의 의견을 말했던 경험을 공유해. 그 과정에서 그녀는 깨달았지.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존중해 줄까? 이 문장은 단순하지만 강렬해. 우리가 스스로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걸 새삼 느끼게 해. 또 다른 예로 작가는 SNS에서 화려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며 위축되었던 순간을 털어놓아. 친구가 올린 해외여행 사진, 동료의 성공 스토리. 그럴 때마다 그녀는 나는 왜 이렇게 못 사는 걸까? 라는 생각에 빠졌었다고 해. 하지만 그녀는 말해. 그건 그들의 삶이고 나는 나의 삶을 살아가면 돼. 이런 깨달음은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줘. SNS의 비교 속에서 흔들릴 때 이 문장을 떠올리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지. 이 파트는 특히 사회적 관계 속에서 나다움을 잃지 않는 법을 강조해. 작가는 타인의 기대나 비교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가라고 조언해. 예를 들어 그녀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꼭 화려한 옷을 입어야 한다는 압박을 느꼈던 때를 떠올리며 내가 편한 옷을 입는 게 더 나다웠다라고 썼어. 이런 소소한 이야기가 독자들에게 나도 나만의 방식으로 살아도 괜찮아라는 용기를 줘. 핵심 메시지 나를 존중하며 나답게 살기. 이 책의 핵심 메시지는 간단하지만 깊이 있어. 나이답게가 아니라 나답게 살아라. 나이답게란 사회가 정해놓은 틀에 맞춰 사는 거야. 예를 들어 20대에는 이렇게, 30대에는 저렇게 살아야 해 같은 고정관념. 반면 나답게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 내 가치와 욕망에 충실한 삶을 말해. 이 메시지는 단순히 개인의 행복을 넘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씨앗이야. 1. 나를 존중하라. 작가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나를 존중하는 거라고 말해. 예를 들어 그녀는 과거의 타인의 비판에 흔들리며 자신을 부정했던 때를 떠올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 누구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 이 문장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야. 스스로를 아끼고 인정하는 게 나다움을 찾는 첫걸음이라는 강렬한 메시지야. 예를 들어 작가는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책 읽기, 글쓰기를 당당히 즐기며 자신을 존중하는 법을 배웠다고 해.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져라. SNS 시대에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과 비교하며 살아가. 작가는 이를 타인의 SNS를 훔쳐보며 비참해질 필요 없다라고 표현해. 예를 들어 그녀는 친구의 화려한 삶을 보며 위축되었던 순간을 공유하며 그런 비교가 우리를 더 불행하게 만든다고 지적해. 대신 내가 좋아하는 일, 나를 행복하게 하는 일에 집중하라고 조언하지. 작가는 매일 저녁 10분씩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하루를 정리하는 습관이 자신을 자유롭게 했다고 말해. 이런 작은 루틴이 우리를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힘이야. 3. 상처를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라. 작가는 상처를 숨기기보다 드러낼 때 더 큰 치유가 온다고 믿어. 예를 들어 그녀는 어린 시절 차별로 받은 상처를 글쓰기와 독서를 통해 극복했던 경험을 공유해. 상처는 나를 약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더 강하게 만드는 재료야. 이 문장은 특히 인상적이었어. 우리의 상처는 부끄러운 게 아니라 우리를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자산이라는 거야. 예를 들어 작가는 친구와의 갈등으로 상처받았던 순간을 글로 써내려가며
마음을 정리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더 이해하게 됐다고 해. 4. 나와 타인을 위한 더 나은 세상. 이 책은 단순히 개인의 나다움만 강조하지 않아. 작가는 우리가 나답게 살면 그 에너지가 주변으로 퍼져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어. 예를 들어, 그녀는 동료와의 경쟁에서 이기려고만 하기보다 서로를 지지할 때 모두가 더 행복해진다고 말해. 작가는 한 번 직장에서 동료의 성과를 진심으로 칭찬했던 순간을 떠올리며 그때 모두가 더 따뜻해졌다고 썼어.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 세상을 바꾼다는 거야. 시사점 나다움으로 세상을 바꾸다. 이 책이 주는 시사점은 개인과 사회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 각각의 시사점은 우리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씨앗이야. 개인적 시사점 나를 찾아가는 용기. 첫째, 이 책은 우리에게 나를 찾아가는 용기를 줘. 현대 사회는 경쟁과 비교로 가득 차 있어. 예를 들어 직장에서 더 높은 연봉을 받는 동료를 보며 또는 SNS에서 완벽해 보이는 타인의 삶을 보며 우리는 쉽게 위축되지. 하지만 이 책은 말해. 너는 너만의 속도와 색깔로 살아가면 돼. 이 메시지는 특히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큰 울림을 줘. 작가가 제안하는 실천법은 단순하지만 강력해. 예를 들어 집 안의 물건을 정리하며 마음의 짐을 덜어낸다는 아이디어는 누구나 바로 실행해 볼 수 있어. 또 다른 예로 명상 파트에서는 하루 5분이라도 눈을 감고 숨을 고르는 시간을 가져보라고 권해. 나는 이 부분을 읽고 실제로 명상을 시작해봤는데 정말 마음이 차분해지더라.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더 나답게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이 책은 실용적인 가치를 지녀. 사회적 시사점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첫걸음. 둘째, 이 책은 개인의 나다움이 사회를 바꾸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해. 작가는 우리가 서로를 밀어내는 경쟁 대신 서로를 지지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해. 이는 특히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메시지야. 우리는 종종 남보다 나아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살아가잖아. 하지만 작가는 말해. 내가 나답게 살면 그 자체로 세상은 더 따뜻해질 거야. 또한 이 책은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를 꿈꿔. 작가 자신이 제일교포로서 겪은 차별의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가 각자의 나다움을 존중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하지. 예를 들어 그녀는 일본에서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한국에서 일본에서 자랐다는 이유로 차별받았던 순간들을 공유해.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타인을 판단하는 습관을 돌아보게 해. 오늘날 다양성과 포용성이 화두인 시대에 이 책의 메시지는 더욱 빛을 발해. 다른 사람들은 이 책을 어떻게 느꼈을까? 이 책은 출간 이후 꾸준히 독자들의 사랑을 받으며 베스트셀러로 자리 잡았어. 다양한 리뷰와 후기를 통해 독자들이 이 책에서 어떤 점을 느꼈는지 들여다볼게. 위로와 공감을 받은 독자들. 많은 독자들이 이 책을 마음의 위로를 주는 책이라고 표현해. 예를 들어 한 블로거는 이렇게 썼어. 지친 일상 속에서 이 책을 읽으며 내가 나를 잃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 작가가 솔직하게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는 모습이 큰 힘이 됐다. 특히 작가가 너도 충분히 괜찮아 라고 말하는 부분은 많은 독자들에게 깊은 공감을 얻었지. 또 다른 독자는 SNS에서 이런 후기를 남겼어. SNS에서 타인의 삶에 흔들릴 때마다 이 책을 다시 펼쳐본다. 그건 그들의 삶이고 나는 나의 삶을 살아가면 된다는 문장이 마음을 단단하게 해줬다. 이런 리뷰들을 보면 이 책이 단순한 에세이를 넘어 독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친구 같은 존재라는 걸 알 수 있어. 실천의 동기를 얻은 독자들. 이 책의 실천법의 매력을 느낀 독자들도 많아. 예를 들어 한 독자는 블로그에 이렇게 적었어. 청소 파트를 읽고 주말에 집을 정리했는데 정말 마음이 가벼워졌다. 물건을 버리며
과거의 짐도 함께 내려놓는 기분이었다. 또 다른 독자는 여행이 어려운 요즘 명상과 글쓰기를 시작해봤다.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다라고 했지. 작가가 제안한 8가지 키워드 여행, 청소, 운동 등은 독자들에게 실질적인 동기를 부여했어. 한 리뷰어는 이렇게 평가했어. 이 책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알려줬다. 작은 실천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몰랐다. 특히 젊은 독자들 사이에서 이 책은 나다움을 찾는 실천의 가이드북으로 사랑받고 있어. 사회적 메시지에 공감한 독자들. 일부 독자들은 이 책의 사회적 메시지에 깊이 공감했어. 예를 들어 한 독자는 SNS에 이런 글을 올렸어.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지지할 때 세상이 더 나아진다는 말이 가슴에 남았다. 이 책을 읽고 나도 주변 사람들에게 더 따뜻하게 대하려고 노력 중이다. 또 다른 독자는 제1교포로서 작가가 겪은 차별 이야기가 나를 돌아보게 했다. 나도 무의식적으로 타인을 판단했던 적이 있지 않았나 반성했다라고 썼어. 특히 이 책은 다양성과 포용성에 대한 메시지로 많은 독자들에게 영감을 줬어. 한 대학생 독자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친구들의 다양한 배경을 더 이해하고 존중하려고 노력하게 됐다라고 했지. 이런 후기들은 이 책이 단순히 개인의 성장에 그치지 않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줘. 마무리 너의 생각은 어때? 이 책은 단순한 에세이가 아니야. 우리 모두에게 너는 어떤 삶을 살고 싶어? 라는 질문을 던지는 따뜻한 대화의 시작이야. 원현정 작가는 자신의 상처와 성찰을 통해 우리에게 나다움을 찾는 길을 안내해. 이 책을 읽으며 나도 문득 생각했어. 나는 과연 나답게 살고 있을까?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건 뭘까? 너는 이 책을 읽어본 적이 있거나 이 리뷰를 읽으며 어떤 점이 끌렸어? 혹시 너만의 나다움을 찾기 위해 실천하고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걸까? 아니면 이 책을 읽어보고 싶어졌어? 너의 이야기를 들려줘. 함께 이야기 나누며 더 나답게 살아가는 법을 찾아볼까?